다음에 이제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해임 임박설. 해임 임박설. 그러니까 정치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검찰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어쨌건 대선만 가져와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 호사가들이 많죠 이제. 윤석열이 나오면은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윤석열은 출생이 서울 출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충청도고 그때 정진석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친구야. 나이대가 같고 사실 잘 모르는 사이야. 근데 정진석이 고향이랑 같다며. 윤석열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오면 뒤통수가 따가워서라도 국민의 집은 잘 못 간다. 일단은 못 간다. 예. 그러면 제3당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이 이제 호사가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 충청도 출신이니까 이제 우리 홀대해. 저 오랜만에 들어본다. 충청도 핫바지런.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우뚝 서고 그쪽에 충청도 정치 세력이 이렇게 규합이 되고 이런 이야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 윤석열은 퇴임하자마자 바로 이현주를 찾아가야겠네요. 이현주 모델 아닙니까? 나가서 당 만들어서 합당하는 방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전진 2.0. 예. 춘장 2.0.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윤석열 뭐 중심으로 뭐 충청도 신당 뭐 이런 썰이 도는데 이건 너무 나간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과연 그 정치라는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적 여유가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이 지금 징계 절차를 끝내고 해임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공언한 대로 윤석열 스타일대로 하겠죠. 뭐 행정소송 진행하고 억울해요 하면서 계속 뭐 칭얼칭얼 될 텐데 그 행정소송만 할 수 있다면 그나마 행복한 거죠. 근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건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검찰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검사 옷을 벗는 순간 바로 돌변해가지고 예. 아저씨 언제 우리 봤어요 하면서 계속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뭐 정치적으로 구상하고 정책 공부하고 사람 만나서 뭐 조직 짜고 하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착각이 하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불만 검사들이 많다. 그런데 요거를 외부하고의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내부를 결속시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총장직 떨어지면 수사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자기가 맡은 직무라는 게 있는데 총장직 날아가면 수사 당한다고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용을 쓰고 못 나가는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윤석열은 조국을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먹혔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왜 이 징계를 받았대? 윤석열이 지금 왜 수사받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더 알게 됐죠. 장모, 부인, 측근들 이야기를 더 듣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윤석열도 검사지만 검사들 너무 믿지 마시라. 니들 검사들은 그렇게 수사해봤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의 목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그 조미연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뭔가 기세를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훨씬 커요. 사실 조미연 판사의 그 결론이 저쪽한테는 막 날개를 달아준 분위기잖아요. 야 이건 추미애가 잘못됐기 때문에 추미애 사퇴하고 윤석열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네.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판결이긴 했지만 윤석열이 갖고 있는 범죄성 의혹들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려준 게 아닙니다. 예. 간단히 말해서 내가 지금 어차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곧 나올 건데 그 사이에 며칠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런 취지에 가깝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다 가져와서 윤석열이 마치 무죄를 받은 양 선동하는 언론이 더 큰 문제죠. 임기까지 쓸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다 쓰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을 버는 것에 중점을 둘 것 같고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에서는 윤서방한테 그러겠죠. 걸레가 된 김에 네가 끝까지 좀 버텨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나오고 나면은
주위의 후배나 선배들이 그 전에 총장일 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줄 거냐.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검찰들이 퇴임한 선배들한테 깍듯하게 했던 건 퇴임한 선배들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후배로서 깍듯하게 모셨던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퇴임이 아니라 연금도 받을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해서 퇴임을 하잖아요. 언제 보셨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공무원들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세상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정치를 안 할 생각이라면 오늘 여론조사 1위 나왔다 그랬죠. 안 할 생각이라면 지금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왜냐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야권 대선 주자로 막 1등 올라가는 그 자체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이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렇게 피해야 되는데 이걸 즐기고 있는 모습. 결국에는 해임 등을 통해서 검찰을 나갔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가격을 올리는 모습. 또는 나는 정치를 할 거니까 국민의 지임 국회의원들이요 나를 엄호하라고 하는 시그널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악의적인 자가 지금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맥값을 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 사람이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끝까지 엄호를 안 하지. 그러니까 나를 최대한 지켜줘라고 띄우면서 나중에 국민의 짐이 닥쳤던 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정치한다 그래서 봉사한다 그랬지 하면서 진짜 자원봉사 해버리면 어떡해. 지금 약간 참고해볼 만한 인물이 지금 황교안 씨를 누가 떠받들어 주는지 그분 다 잊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황교안한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딱 그렇게 날이 섰어요.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을 막 이제 막 지어패잖아. 여기에 가만히 있던 국회의원들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뭔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일부 철없는 분들이 이제 뭐 같이 몰라라 하시는 분, 추미애가 잘못하시는 분들이 5손가락 안에 들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윤석열 사퇴하라예요. 그게 안 된다면 해임하라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원하진 않았으나 전선이 명확해졌어. 제 의도를 모르겠어. 설사 의도를 알고 있다 치더라도 내가 이쪽에 도발을 하면 상대방이 총칼 들고 반항을 할까봐 자극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전쟁이 되면 내가 불리하니까. 우리 집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형제들끼리 칼부림 난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집의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윤석열을 건드리지도 않고 냅두던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윤석열은 저거 어디 거렁뱅이 같은 걸 밖에서 데리고 들어왔더니 안방 차지하고 이제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이라고. 장모까지 데려왔어. 장모까지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새끼는 검찰총장 하면 안 되겠구나. 나가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다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조국 수사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비리, 자기 측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가장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옵티머스 건이라고 봐요. 옵티머스는 왜 이 사건 자체가 각하가 돼서 수사조차 하지 않았나. 윤석열의 중앙지검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만든 이 사건이 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의 짐이 저기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지키자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뭐 다 파라 그러고. 그거 보면서 좀 쪽팔리더라고요. 거기가 취재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인시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고향 친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내가 짤로 봤거든요. 야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황보 씨?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그렇게 못할 수가 있나? 예. 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긴 한데 대표적인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에만 부추길 뿐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정하라. 요거는 국민의 짐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몇십 년 후에라도 지금 검찰 개혁을 안 해놓으면요. 그때 가서는 박근혜처럼 못해요. 최동국 바지 벗기는 건 못한다고. 검찰의 힘이 비대해져서 만약에 윤석열이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 공화국 돼버리죠. 검찰의 기득권을 어떻게 뺏어요? 자신들이 당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김용민 원내 부대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 서둘러 법적 대응을 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식으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문건을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까지 했다.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론이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리인까지 나서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의 마음을 얻어라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하고 있다. 검사들의 이런 선택적 정의가 눈물겹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신영대 대변인, 정성호 의원, 김남국, 우원식, 송영길, 우상호, 고민정, 김민석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일제히 윤석열 사퇴 추미애 장관 지키자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지. 날이 서 있거나 그렇지 않게 방관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딱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벤치 클리어링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는 지켜보다가 진짜로 싸움이 난 거야. 그러면 일제히 벤치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러니까 옹호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기반해서 봤을 때도 너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놀라고 그러니까 그 분노했던 지점이 법원 판사 사찰 관련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였고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국민들이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법을 모르지만 그래도 저건 뭔가 잘못한 일 같은데 왜 쟤들은 저렇게 당당하지? 이런 감정적인 연대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용기를 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눈치를 본 게 있거든요. 검찰 개혁이 과연 그러니까 완벽하게 깔끔하게 완료되지 않으면 결국엔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런 그 염려 때문에 계속 눈치 보기를 하다가 국민의 그 감정에 대해서 자신도 똑같은 걸 느끼고 있고 특히나 법률 전문가들은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다 보니까 용기를 갖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다선 의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짐은 피켓을 초선 의원 위주로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180명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세게 페북이든 어디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깨 걸고 들어 누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80명 중에 누가 이런 글을 쓰지 않았느냐, 누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를 세워봐야 할 정도로 다 같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같이 조사합시다. 네. 네. 그리고 언론을 욕하면서 언론이 제대로 쓰지 않는다, 언론이 기울어졌다 욕하면서 언론이 흔들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언론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의 난 발언이 제일 시원했는데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A도 필요하다. 개인에 대한 충성을 떠나 국가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최선의 A는 있어야 된다. 용퇴를 하는 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캐릭터 처음 보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새끼가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의 등에 칼을 꼽습니까? 자기 개인 비리 덮느라고. 아마 그 집에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간 말종이라는 짓이에요. 사회상 살면서 있잖아요. 왜 정의를 남한테만 요구해? 자기 자신 돌아보면서 최소한 아까 그 직무정지돼갖고 돌아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내 측근에 관한 문제 한동훈 건이 터졌어. 윤대진 건이 터졌으면 내가 관여하진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 우리 가족의 문제, 장모나 부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죄송하다고 말 못하는 자. 이런 자가 검찰총장을 하면 됩니까? 자기가 재판 이겨보겠다고 조국 수사를 너무 과하게 했어. 하다 보니까 막 70군데에서 100군데 가까운 압색을 해버렸어. 근데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 재판 이기려고 조국 장관 재판부 판사 사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짐도 나중에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조국 장관이 그렇게 압수수색 많이 당할 때 검찰총장한테 절차에 대해서 따졌습니까? 우리는 절차에 대해서 따진 적이 없다고요. 거기에다가 청문회를 할 때 국민의 짐 쪽에 논리가 이런 거였죠. 아니 지금 청문회 후보자가 기소를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 자격이 없다. 그럼 지금 윤 총장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걸려져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네. 거기에다가 불구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있다? 지금 이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윤석열은 정치를 제가 어제 분석은 그래요. 이제 마음속에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반 걸려 있어요. 우리 간성열 이분께서는 딱 그 가짜다. 상황에 와 있다고 일단 보고요. 전망은 이런 약발 일종의 윤석열의 개긴의 컨벤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